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를 또 준비할 시간인데요. 다음 주 저희가 생각해 놓은 핵심 전략은 총 3가지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주에 예상하고 있는 전략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캐비너시 첫 시험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불가피한 사정, 세 번째는 외국인 샀다. 뭐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알겠는데 두 번째는 상당히 알쏭달쏭하군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캐비너시 첫 시험 때 어떤 내용입니까? 당연히 이거겠죠. 예, 다음 주에 가장 큰 메인 이벤트이자 이번 달에 가장 큰 메인 이벤트를 하나 꼽자면 FOMC 회의입니다. 아무래도 캐비너시라는 신규 의장이, 신임 의장이 처음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369, 12 이때는 이제 점도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던져놨기 때문에 과연 그게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날입니다. 진짜로 금리 인상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시장을 조금 부담을 좀 줄이려고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이 FOMC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호근 매니저님, 네.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처음에 오자마자 뭐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거 못 하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이제 네.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원래 이제 캐비너시가 됐을 때 이 사람이 그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런 얘기가 예, 있죠. 예. 네. 그랬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그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좀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트럼프의 어떤 원하는 걸 좀 맞춰주지 않을까. 일단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요것 때문에 이제 파월이 지금 상당히 좀 한번 충돌도 좀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그 캐비너시가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임명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지금 전반적인 기조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이긴 하지만 네. 금리 인상은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7월에 인상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유럽이 오늘인가 좀 어제 했죠. 예, 네. 금리 인상했고요. 맞아요. 일본도 이제 다음 주 이제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다 금리 인상인데 미국은 그 올해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다음 주는 동결이고 앞으로 이후에도 아마 이제 아주 진짜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아마 이제 캐비너시는 금리 인상은 거의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 지금 아주 이 악조건 속에서 이 중간선거 전에 한번 금리 인하를 한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선거라는 아주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어쨌든 이제 캐비너시가 이제 처음으로 주재하는 이제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색깔을 보여줄지, 물론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전망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캐비너시가 어떤 색깔을 보여줄지가 아마 다음 주 FOMC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캐비너시가 금리 인하 쪽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일단 처음 나오는 거라서 네. 우려도 있지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갖고 이 사람을 임명했는지는 만천하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최근에 어떤 금리 인상 내러티브를 다음 주로 갈수록 씻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달에 있었던 그 조정이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엔 더 오르겠네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아, 저는 지난번에 시장이 하락하고 예. 거의 정점을 찍었을 때, 하락의 정점이죠. 하락의 정점을 찍었을 때 제가 그때 뭐 투매가 좀 많이 났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FOMC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그리고 예. 스페이스X의 그 뭐랄까 세론에 대한 물량 그쪽에 수급이 몰려가는 그러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불안감이 전부 다 반영된 하락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생방송에서. 예.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뭐랄까 안 좋은 이벤트들이 거의 다 넘어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CPI 잘 나왔고 PPI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다라는 게 근원이 전월보다 더 이상 이제 크게 올라가지 않고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발언들은 연준 인사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네요. 시장은 불안하니까 그냥 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는 계속 말을 해놔야지만이 동결했을 때 칭찬받잖아요. 욕 안 그런 게 먹지 있구나.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놓는 거. 매파적인 분위기 계속 만들어놨다가 시장 CPI 잘 나왔고 PPI 잘 나왔네. 그러면 그런데 요게 잘 나왔으니까 앞으로 괜찮지 않겠습니까? 중동 리스크도 완화됐고 유가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동결에 대한 그런 뭐랄까 그런 요인들, 원인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동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다. 요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좀 보니까 시장의 수급들이 꽤 괜찮게 움직였어요. 물론 그쵸. 참 막판의 흐름이 조금 그런 이상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IPO, 스페이스X에 대한 IPO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만기 리밸런싱 그다음에 IB 투자의 그 제동 그러니까 선물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제동을 걸면서 그쪽에서 그 물량이 좀 네. 나왔다. 근데 그 물량이 나오면서 어디로 갔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관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을 사는 걸 봤을 때, 자, 그 물량들이 이제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서 나온 자금들이 소부장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한 흐름들.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1000이 깨졌다가 다시 1000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1050을 넘었다가 거기서 또 약간 주춤거리면서 1020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 1050이 과거에는 지켜줘야 될 선이었습니다. 하락하기 전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지와 저항으로 봤을 때 지지가 저항으로 잡히면서 돌파를 한번 시도했다가 또 밀렸던 부분들. 오늘 또 이제 주 마지막이고 하니까 그런 시도를 해봤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하면서 계속 다음 주도 테스트가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들 잘 들어오는지 기관의 수급도 코스닥 쪽에 받쳐주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다 보면은 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시장을 올렸던 건 수급의 논리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수급에 대한 코스닥을 더 중요시한다는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봤을 때 수급이 다시 한번 코스닥 쪽으로 가고 그리고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사는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많이 내렸다가 사고 그러니까 자기네 비중을 좀 줄였다가 그리고 다시 또 비중이 줄었으니까 다시 또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외국인도 단타를 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소부장의 반격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은 튼튼하게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 높이를 줄여주는 그런 시점이 지금 다가오면서 다음 주 잘 넘어가고 그 다음 주부터 좀 큰 코스닥의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코스피도 좋았고 코스닥도 좋아지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사실 6월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을 좀 만났었는데 이제는 그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기대해 봄직하다. 좋습니다. 출발이 좋네요. 그러면 두 번째 전략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불가피한 사정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샘 얼트먼의 방한 연기. 이것도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이게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대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못 온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면은 기대하셨던 분들이 좀 아쉽겠죠. 특히나 아마도 카카오 주주분들이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좀 김이 샜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시적인 요인이니까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젠스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쵸, 젠스랑이 맞아요. 작년에 이제 오고 나서 삼성 그때 이제 제가 깜부넬리 그거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젠스랑이 그때 이제 만났던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이 종목들이
올 상반기 때 엄청 많이 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젠슨왕이 이번에 또 누구 만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이제 젠슨왕 오고 나서 오기 전에 올랐다가 이제 오고 나서 이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단발성으로 좀 끝나는 경우들이 그쵸.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 지금 흐름을 보시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AI 팩토리 뭐 요것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팩토리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모으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워낙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천문학적인 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반반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과도한 비용.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샘 올트먼이 오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금 챗GPT가 지금 서비스가 좀 진행이 되는데 이걸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카카오도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뭔가 이제 좀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쪽 종목들을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너무 과도하게 빠졌어요. 예, 너무 지금 과도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샘 올트만이 안 와서 다시 또 뭐 빠진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연기됐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으면 좀 더 반등이 더 세게 들어왔을 텐데 이게 이제 조금 연기가 되면서 그냥 이제 평상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평상시처럼. 그리고 아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되면 지금 이 오픈 AI 쪽에서 어떤 이 수익 모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이제 하반기를 보면서 가신다면 뭐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 더 빠질 건 없다.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샘 올트만이 있었으면 이 상승 흐름을 좀 더 빨리 땡겼을 텐데 조금 연기됐다고 하니까 조금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긍정적인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와서 진짜 호재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 젠슨왕 왔을 때 그 종목들 잠깐 반짝하다가 떨어진 거 다 보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오히려 안 하게 된 게 좀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변동성에 뛰어들었다가 또 그 고점에서 물리면 또 아프니까요. 그러면은 뭐 샘 올트먼은 그렇다 치고 말 나온 김에 젠슨왕 관련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거. 예. 작년에도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좀 네. 토해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 우리가 학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고점에 좀 많이 파셨겠지만 최근에 시장이 5천 넘어가고 6천 넘어가고 이러면서 새롭게 들어오신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좀 학습이 없었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 예. 그렇지만 그때 들어왔던 자금들 ETF 자금도 또 이게 최근에 ETF가 너무 성황하다 보니까 새롭게 신규로 들어온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ETF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 것들이 좀 토해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자 그렇습니다만 젠슨왕 이후에 급등했던 뭐 LG전자라든지 두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 오늘 그 중에서 네이버는 좀 그렇게 잘 다행히, 반등이 나왔죠. 예. 다행히. 그렇지만 LG나 두산은 반등이 나왔다가 좀 상승했던 부분을 많이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오늘 반등 나왔다가 좀 토해냈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올라갔던 거 기대감에 올라갔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 성격에 들어갔던 기대감이 조금은 이제 가면서 빠져나가면서 지금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겠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 가겠느냐 이게 궁금하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그냥 단순 테마로 올라온 테마주냐 아니면은 실적이 찍히고 이익 전망치가 찍히는 종목이냐라는 걸 놓고 보게 된다면 현대차 이익 전망치 찍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더 남았다고 좀 보여집니다. 현대차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연내에 지금 뭐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공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과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들, 아틀라스가 연내에 또 한 번 생산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피지컬 AI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LG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느냐? 있습니다.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되게 좋아졌고 올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내년도 좋아질 걸 예상해 봤을 때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LG전자 올라갈 수 있다. LG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두산은 어떻습니까?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성장이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기업들 그리고 네이버까지 소버린 AI까지 봤을 때 이 기업들이 앞으로 실적 좋아질 거라고 실적 좋아질지 아닐지를 잘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실적 좋아질 겁니다. 지금부터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 만약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에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10월선 지금 10월선까지 다 내려온 LG전자입니다. 추금해하셔도 충분히 더 좋은 자리지 않을까. 앞으로 긴 호흡 가져가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으니까 젠슨왕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가져가시면 되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뭐 레버리지라는 것도 많고 뭐 진짜 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왜곡이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최근에 주식시장 들어오신 분들은 아 이게 진짜 주식이 어렵구나라는 거를 잘 모르셨을 수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걸 이번에 많이 배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샘알트먼이 안 온 게 저는 다행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외국인 샀다고요. 외국인이 뭘 샀을까요? 삼전 닉스. 예, 결국 돌고 돌아 삼전 닉스 얘기를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조금 아쉬운 모습, 잘 가다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외국인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다음 주도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호근 매니저님, 네. 뭐 계속 좋겠죠? 삼전닉스? 지금 뭐 실적만 보면 뭐 이 두 회사만큼 좋은 회사도 없죠. 근데 사실 이제, 뭐 네.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내년에 삼성전자 뭐 영업이익 세계 1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그만큼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인데 이제 많이 올랐다는 게 조금 이제 매매할 때 외국인 매도도 나오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이제 매도가 집중됐던 가장 큰 요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까 앞에 시황 잠깐 얘기했지만 그 반도체 쪽이 스페이스X 때문에 주 매도 타겟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쪽이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르게 되면 이제 비중이 좀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 지금 상장 그 IPO를 하기 위해서 집중 타겟이 됐던 쪽이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이었는데 오늘 이제 순매수로 돌아선 거 보니까,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이제 올라섰잖아요. 근데 뭐 PPI가 잘 나왔다 아니면 뭐 트럼프 뭐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페이스X 이게 이제 완료되면서 그동안 이제 매도세에서 순매수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이제 오늘과 같은 이제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최소 이제 매도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상승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이 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추가로 지금 지금 오픈 AI가 이제 올해 또 그 상장 대기하고 있고요. 엔트로픽도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하나의 이제 현금 자판기 같은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전보다는 좀 탄력적인 부분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삼전닉스보다는 최근에 이제 코스닥의 지금 장비, 그다음에 소부장 이쪽이 지금 핫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전닉스보다는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그럼 요거 받아서 네. 소부장에 대한 강시환 매니저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용호상박에 나올 때마다 항상 소부장. 아, 맞아요. 네, 어제도 추천드렸고 예. 그 종목이 오늘도 잘 올라갔던 테크윙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부장이 다음 주에 잘 갈 수 있다라고 한 3가지 정도를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글로벌 장비 업체들의 그 실적입니다. 실적의 주가 상승입니다. 자, 아까 전에 처음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램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ASML 등등이 오늘 지난 밤에 15%, 13%막 이렇게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주식시장 거의 20년 정도 가까이 몸을 담으면서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장비주가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소부장이 안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게 버티고, 하락할 때 버티고 올라갈 때 올라갔을 때 제가 용호상박에 나가서 장비주 갑니다, 우리 소부장 종목 이제 갑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저께 추천드렸던 이유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장비주들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 일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소부장은 바닥에 있었으니까, 덜 올랐으니까 이제 갈 준비한다라고 좀 보여주면 됐겠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서 나왔던 소식이죠. 이번에 한미반도체 쪽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장비에 대한 가격을 더 올려주면서 더 빨리 우선 지금 단기적으로 그런 수급을 받기 위해서 공시를 냈고, 그런 실적이 지금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미반도체가 시작이라고 봐요. 다른 장비주들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가격에 대한, 장비에 대한, 그리고 부품에 대한 가격을 더 인상받으면서 수주 공시가 앞으로 나올 거라 좀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실적 시즌까지 가면서 소부장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공장, 그 캐펙스 투자가 공장이 커지는 부분에서 장비가 들어가고 부품이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고, 실제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부장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급의 논리로 봤을 때 오늘 레버리지 글로벌 IB라든지 그런 증권사 중에서 레버리지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의 그 레버리지 상품에서 그 물량이 나온 것들이 기관이 반도체 소부장 쪽, 코스닥 쪽을 매수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소부장 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이 지금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도 외국인의 수급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그 금투의 흐름을 참 잘 지켜보면서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체크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3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지금 시점에서 소부장 많이 올랐지 않았냐? 아니요, 전혀 안 올랐어요. 이 3일 동안 올라간 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간 거에 비하면 진짜 10%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 다음 주부터 이제 상승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체감상으로 갑자기 막 급등을 하니까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해주시니까 두 분이 다음 주에 소부장 꼭 봐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요거 참고해서 다음 주 전략에 여러분 녹여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번 주 종목들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